중국은 차문화의 발생지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음차문화가 제다법과 함께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음차법은 시대별로 독특한 방식으로 변해 왔는데 당대의 자차법, 당말의 오차법, 그리고 송대의 점차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섹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음차법과 제다법의 발전을 통해서 점차법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두 가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차법의 발전입니다. 당대 자차법은 병차를 가루내어 솥에서 끓여 마시는 음차법으로 특히 두 번째 끓는 시점, 우리가 입이라고 하죠. 죽협으로 끓는 물의 중심을 돌려 휘저은 후 그 중심에 찻가루를 넣어 거품이 잘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경을 보면은 이 죽협으로 솥에 끓는 부분을 휘저어서 그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 소용돌이 안으로 찻가루를 넣으면 찻가루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소용돌이를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거품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차법에서 핵심은 바로 이 죽협으로 이비에서 죽협으로 물을 소용돌이 치고 그 안에다가 찻가루를 넣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끓는 단계, 삼비라고 하죠. 이 삼비 단계에서는 표주박으로 미리 떠낸 물을 솥 안에 다시 부어 차탕의 정화인 거품이 더욱 풍부하게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구가 다경을 통해서 자차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구가 원하는 바는 잡차법을 통해서 차를 잘 끓이는 거고 차를 잘 끓인다는 것은 거품을 잘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형성되도록 하는 게 바로 죽협을 통해서였습니다. 당대 염립본이라는 화가가 그린 소입잠 난정도에서도 이 당대 그 당시의 음다법인 자차법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서도 이 주인공이 오른손에는 죽협을 왼손에는 차칡에 찻가루가 담긴 차칡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비가 되면 죽협으로 소용돌이를 만든 다음에 차칡으로 찻가루를 떨구는 그 부분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비에서 이렇게 죽협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찻가루를 넣어서 거품을 잘 생기도록 하는 게 작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점차법은 연고차를 곱게 가루낸 찻가루를 잔에 넣고 탕병으로 끓인 물을 부은 후 차시, 곧 숟가락이겠죠. 차선,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말차선이라고 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차선으로 유화로 일컬었던 거품을 만들어 마시는 음차법입니다. 비록 자차법과는 음차 방법이 다르지만 차탕에 생기는 거품을 차의 근본 또는 정화로 인식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차법에서 거품을 중시하는 인식은 송대 점차법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자차법에서 점차법으로 음차법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굉장히 아주 조밀하게 냈죠. 점차법에서는. 자, 휘종의 대간다론 점입니다. 대개의 격불에 힘이 없어서 차의 근본이 일어나지 못하고 물과 유화가 어울리지 못했는데 또 탕수를 부으니 색택이 다 나오지 않아서 정화는 잠기고 흩어져서 차의 근본을 만들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휘종이 설명한 근본이라든가 유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다 차의 거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점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거품인데 거품을 제대로 일으키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차에 있어서 거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말기 나타난
옥차법은 찻가루를 잔에 넣고 먼저 탕병에서 끓인 물을 조금 부어서 찻가루를 반죽하듯 걸쭉하게 그 상태로 만든 후 보통 우리가 차고라고도 하죠. 다시 탕병에서 따르는 물줄기의 세기와 완급을 조절하여 고를 풀어 차탕을 완성시켜 마시는 음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에다가 찻가루를 넣고 탕병에 있는 물을 끓인 물을 붓는 음차법입니다. 즉 이렇게 잔에다가 찻가루를 넣은 다음에 탕병에 있는 물을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차고로 만드는 겁니다. 반죽을 해서 이렇게 걸쭉하게 반죽을 만드는데 이후에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탕수를 부어서 이렇게 차탕을 만들어 마시는 음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16탕품 혹은 송대의 점차법에 관련된 다서에는 이렇게 반죽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받아들인 일본에서 지금 오늘날 특별하게 농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응용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차시에 대해서 격부라는 채양의 다록에서 격부라는 도구인 차숟가락, 차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시는 무거워야 하고 격부할 때 힘이 있어야 한다. 황금이 으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은이나 쇠로 만든다. 대나무는 가볍기에 건차에서는 쓰지 않는다. 복권성 건안, 오늘날 건구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채양의 다록에서는 격부라는 도구가 수저입니다. 숟가락입니다. 예. 자, 그 이후에 희종의 대간다로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한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말차를 할 때 차탕을 만들 때 묘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의 양에 맞추어서 끓인 물을 붓고 녹은 악여처럼 만든다. 즉 앞에서 옥차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차고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악여와 같이 끈적끈적하게 차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도 당나라 말기에 출현한 옥차법에서와 같은 음차법이 바로 송대의 점차법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잔과 탕병이 굉장히 중요한 차를 만들 때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 소위 옥차법이 설명되고 있는 당나라 때 소위의 16탕법에 보면은 제11품 강가탕에 보면 탕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은 물이 스며들어 흙냄새가 난다. 비록 임금이 마시는 명차일지라도 마치 폐장의 명성이 점차 흩어지듯이 손상을 입히게 된다. 속담에 이르기를 질그릇으로 만든 차병을 쓰는 것은 다리가 부러진 준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호사가들은 기억해 두기 바란다. 즉 질그릇으로 만든 차병을 탕병을 쓰게 되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옥차법에서도 탕병이 굉장히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종의 대간다로는 잔을 보겠습니다. 잔의 색은 푸른빛을 띤 검정색을 귀하게 여기고 간은 흰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상품이다. 그것은 차의 색이 밝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록과 희종의 대간다론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당시 점차법에서 잔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송나라 때 건잔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거죠. 예, 안쪽입니다. 그리고 심한 노인의 다구도찬, 송나라 때 점차법에서 사용됐던 다기를 그림으로 남긴 다서가 있는데 이 다구노찬에서도 잔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흰 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중국에서는 이걸 토끼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벼 이삭으로 노기메라고 벼 이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신미안이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옥차법과 점차법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옥차법에서는 잔에다가 찻사발을 넣고 오로지 탕병으로만 차탕을 만들어 마시는데 이것이 옥차법이 점차법으로 발전되면서 이후에는 탕병의 역할을 찻이나 차선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병차 제다법은 다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차는 찻잎을 따고 그 다음에 찌고 그 다음에 절구해서 찢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에 말리고 그런 다음에 꿰미에 꿰어서 저장을 한다는 7가지 공정으로 병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구의 다경 3지조에 보면은 맑은 날 찻잎을 따서 찌고 찢고 모양을 만들고 말린 다음 꿰미에 꿰어 저장하면 차를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병차의 제다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송대 연고차 제다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배, 채차, 간차, 증차, 착차, 연차, 조차, 가왕 등 8가지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공정은 당나라 때 병차 제다법과 유사했지만 연고차 제다법에서는 바로 찻잎을 짜는 과정인 착차 공정과 그 다음에 가는 공정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송나라 때 조효로의 부검별록 착차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찻싹이 이미 익은 것을 차왕이라고 하며 반드시 여러 번 물로 씻어야 한다. 식히기 위함이다. 먼저 소차, 작은 착즙기에 넣어 그 물기를 제거하고 다시 대차, 큰 착즙기에 넣고 그 진액을 짜낸다. 수화는 마차게, 말이 끄는 힘으로 누르는 착즙기에 넣고 누르는데 그 싹이 어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화는 물속에다 찻잎을 찐 후에 찻싹을 물속에다 놓고 물속에다 불린 후에 찻싹을 갈르면 그 안에 힘이, 은색의 힘이 나옵니다. 그 힘만을 모은 것을 수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연고차가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후에 먼저 천이나 비단으로 싸고 이렇게 압착한 것을 비단으로 싸고 대껍질로 묶은 다음에 다시 큰 압착기에 넣고 짜는 것입니다. 자, 한밤중이 되면 꺼내어 골고루 주무르고 다시 이전처럼 압착기에 넣는데 이를 번착이라고 한다. 뒤집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착기에서 짠 것을 다시 꺼내서 뒤집은 다음에 다시 또 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원 연관은 당나라 9대 황제 덕종이 785년부터 805년까지 21년간 사용한 세 번째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약 거의 200년 전, 그러니까 송나라가 아마 860년에 건국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60, 한 200년 사이에 이미 연고차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연고차가 당나라 시기에 이미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는 분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차인으로서 지혜와 분별심을 얻고자 모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짱유아 교수님께 보석 같은 명강의를 부탁드리며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서대학 차학과 석사지도 하시고 사단법인 한국국제보이차연구원 짱유아 보이차연구소 원장, 차의 전문 서적 20여 권 저술, 국내외 20여 편의 학술 논문 발표, 중국 운남성 정부가 선정한 2007년 10대 학술 논문에서 금상, 수상 등 다수가 있지만 간략한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그 점다학은 제가 내내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고민했는데 결국은 제목은 중국 점다학 대한 사고요. 이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근데 사실 나중에 들어보면 교통사고 비슷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도 돼요. 그럼 여기는 사실 제목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고요. 오늘 4개 파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학문은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아마 인류가 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되어 온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의문은 꼭 학문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너는 그 학문의 깊이에 들어가고 찾고 검토하고 나중에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스승이 저한테 물어봐요. 장 교수, 네, 그분이 지금 90다 넘었습니다. 학자하고 교육자의 차이가 뭐냐? 저한테 물어봐요. 저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해요.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은 교육자고 대학교만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 학자 이렇게 부르니까 학자 아닌가요? 이 두 개 차이가 이건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답을 들었는데 자기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니야. 그거는 타성에 젖어서 사람들은 부르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자하고 학자의 차이가 뭐냐? 학자의 본질, 지식의 창출이에요. 즉, 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세상에 없던 이론, 사실을 데이터로 밝혀낸 사람이 많이 학자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 네가 학자냐? 그럼 제가 아닙니다. 전 교육자입니다. 그럼 그분이 바로 얘기해. 맞아. 우리는 다 교육자야. 교육자하고 학자가 다른 점이 교육자는 본질은 뭐예요? 지식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발견한 건 없어요. 제가 과학이든지 아니면 고전이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이 있던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자가 아니고 교육자예요. 교육자의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면 핵심이 뭘까요? 바로 교육자는 학자, 이미 학자요. 이게 달라요, 둘이요. 생산한 지식을 매개자로서 나를 통해서 합습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진실의 전달은 교육자의 설명, 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학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포인트가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포함돼서 저도 오류가 있겠죠. 너무 쉽게 이런 오류를 범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현재 중국에서 말쳐야 될 어떤 형상인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같이 논하고 공유하자고 합니다. 이 도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903년부터 9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원래는 당시예요. 도시가 아니라 당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사는 시대가 중국의 5대 식국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5개의 왕조, 10개의 나라예요. 이게 한 50년 동안에 중국의 다시 춘추전국 시대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후진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쪽에 있는 황제가 고조요. 석경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겹치면 안 돼요. 임금님, 황제님하고 우리 백성들이 하고 이름이 한자라도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흐이라고 그러는데 피하기 위해서 이 당자를 도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동훈 교수가 이 11탕분을 후당으로 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5대라고 해야 더 맞지 않겠는가
왜? 이 시대가 소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선화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유실이 됐어. 이 책은 유실이 됐지만은 이 내용이 이 명천록이 들어갔어요. 신유탕폰이 소위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옥차법, 아까도 5절에도 옥차법 얘기했습니다. 유동 교수가 얘기했었어요. 이게 불가피하게 저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니까. 옥차법도 아시다시피 당나라 유구는 가루를 가지고 어디에다 넣어요? 끓인 물에다 넣어요. 자기가 풀 필요가 없어. 왜? 뜨거운 물이 스스로 용해줘요. 뜨거운 물 들어가면 가루가 용해될 수밖에 없어요. 용해면 위에 나오는 거품이 나와요. 유구다경에서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다 공부했을 겁니다. 유구다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맞습니다. 유동훈 교수가 얘기했던 뭐죠? 그 거품을 먹어야 돼요. 그 거품을 말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구가 그래요. 한 소태는 5잔밖에 안 나와. 근데 거품은 위에밖에 없잖아. 그래서 표지바 가지고 따고 하면은 한 3-4발 정도 나오면 밑에가 거의 거품 없어. 그거 안 먹어도 돼. 먹을 필요 없어. 정말 목마르지 않으면 먹지 마. 요 3개만 먹어. 이 얘기가 뭐죠? 바로 차에 마실 거리는 거품이란 거예요. 말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품이 나중 5대를 거쳐 송나라까지 오는데 똑같이 자원에서 하더라도 모든 포인트가 거품이라는 거죠. 다만 명칭만 달랐어요. 당나라는 말바라고 그러고, 물론 솥에서 했죠. 나중에 자원에 들어가면 유화라고 얘기합니다. 선화전은 소위가 만들었지만 유술됐어요. 그래서 송나라 이 도국 선생이 청의전에 자기가 수많은 문헌을 명천문이라는 하나의 파트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전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16탕품도 원문은 선화전은 없어요. 바로 이 도국의 명총록에서 나와요. 요 2개를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차백회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중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든지 SNS, 중국 위챗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차백회가 바로 명천전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다 보셨죠 이거? 보셨죠? 많이 봤을 겁니다. 사고야. 교통사고예요. 자, 이게 명천록의 차백회의 원문이에요. 요 원문이요. 뭐 차지, 당시성 뭐 쭉쭉쭉쭉쭉 나와요. 그럼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차지, 당시성, 차는 당나라부터 성했다. 한 달락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예요. 자, 차지, 당시성. 차는 당나라에 이르러 성리하기 시작했다. 자, 탕문수맥 이것도 다르게 나와요. 자, 이 부분도 오늘 아까 유동훈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한돈의 찻가루, 이거 찻씨입니다. 떠내요, 찻잔에 넣고 넣어요. 먼저 뭐요? 탕수를 부어. 선주탕. 잘 섞은 후 조령 극빈 그리고 첨주지. 다시 탕수를 부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환회 격부려 휘젓는데 이게 이때 다시 부른 탕수의 찻잔에 4부쯤 차면 뭐 주더라 한다. 4부. 이게 최초로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 찻잔에 뭐요? 유화라 만드는데 한 4부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사람 표현하는 거는 4부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에요. 근데 이 찻탕 표면의 빛깔이 선명하게 보이고 기면 색 선명해요. 그럼 유화포 말은 뭐예요? 잔에 달라붙고 이게 뭐예요? 저잔이라고 써요. 찻탕 표면에 갈라진 물줄기 바로 탕문 수맥이요. 자욱의 이른바 수훈. 여기는 수훈이라고 했고 저기는 수맥이라고 했어요. 탕의 문이니까. 없는 것이 죄를 여긴다. 지금 뭐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차의 유화,
포말은 가장 좋은 거는 뭐야? 점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그 점도가 높으면 뭐요? 잔에 달라붙듯이 그렇게 점도에 딱 붙어야 돼. 이 수유, 이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시간의 단위, 원어는 순간, 잠시, 매우 짧은 시간을 뜻하며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광속이요. 차백기가 뭐요? 그 모든 무양에 나오든지, 뭐가 화초로 나오든지, 그 뭐요? 금수가 나오든지, 찰나에 사그라져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혼점이 유구요. 유구가 이렇게 차를 다뤘다면 아마 더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 요 청단청과 차백희가 요 두 개 문헌으로 중국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위에서 라떼를 그리고 있어요. 커피 라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교육자들이 잘못 얘기하고 교육자들이 잘못 번역하고 잘못 전파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따라서 하면 하는 거야 그냥. 이것이 뭐요? 당나라의 차백희라고. 당나라의 이렇게 해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유럽 말차의 변화와 다양성입니다. 작년 2024년 김태연 고모님하고 한중일 말차 문화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세계적으로 말차가 열풍이 불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스타벅스에서 녹색 음료 들고 있는 사람 요즘 많이 보셨죠? 바로 말차입니다. 최근 미국 젠즈세대 사이에서 말차가 커피를 대체하고 있어요. 카페인 함량은 적으면서도 건강에 좋고 인스타그램 감성에도 딱 맞기 때문이죠. 뉴욕에는 말차 전문 카페들이 생겨났고 틱톡에서는 샵 말차 라떼가 10억 뷰를 넘었어요. 말차가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풍일까? 일단 말차는 감칠맛이 있죠. 부드러운 맛. 그리고 말차가 주는 떫은 맛 뒤에 오는 단맛. 그 다음에 색깔이죠. 녹빛 색깔이고. 그리고 녹빛 색깔은 일본에서 보통 말차색을 바다로 이렇게 연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라는 거는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에서 건강한 소비를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그리고 여유 있고 의식 있는 소비 또한 건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이 날씬하니까 그 날씬함이 어디서 올까? 말차 마시는 것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말차가 난리가 났죠. 중국 기주청에 가면은 세계 최대 말차 공장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요 하면은 그게 다완하고 차순하고 말차, 찻이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래 가지고 로비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말차가 이제 상륙한 거는 일반 차가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그냥 차가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말차는 훨씬 더 늦게 이제 말차가 유럽에 들어갑니다. 초기에 유럽의 차 문화는 차잎 우려내고 홍차, 그래서 우유, 설탕 이런 걸 넣고 마시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말차 붐이 시작이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계속됩니다. 제일 1차는 1996년대에 일본에서 하케다츠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예요. 거기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출시되면서 말차가 고급스러운 맛으로 이렇게 재도입되면서 유럽에 들어갑니다. 2차 물결은 2000년대에 스타벅스 같은 큰 메이커 회사가 이제 말차 라떼가 서구에 큰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3차는 2010년도 그래서 그렇게 일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와 함께 말차가 또 유행이 되고 웰리스 이런 거로 이제 말차가 유행이 됩니다. 인기를 얻죠. 이때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 인기를 얻게 됩니다. 4차는 지금 현재죠. 말차가 일단은 문화적인 개인적인 아이콘으로 많은 아까 스타 모델 이런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있죠. 그리고 그 패션이라든지 또 MZ세대의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데서 그 시각적인 매력을 증폭시킴으로써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유럽 말차 시장은 2024년도에는 8억 5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제 2035년까지는 약 더 많이 7.0%까지 보일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프린트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차가 슈퍼푸드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카테킨, 그죠? 뭐 엽록소, 태아닌, 비타민 이런 것들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차에 그죠? 효능 이런 거 다 이제 들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죠? 이런 건강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분말이나 캡슐 형태로 건강 보조제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능성 식품이나 음료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차를 좋아하는데 말차가 있어야 차를 마시고 음식에 엮고 그러겠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가공이나 초기 재배 이런 거는 아까 그 생산하는 나라들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의 공급망을 일단은 통제해야 되겠죠. 많이 만들었다가 완전 헐값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의 신선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말차에 유통기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거 보고 사시죠? 그럼 또 긴 배송, 일본에서 유럽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더 갖고 온 데서 품질을 보장을 해야 되죠. 이게 어느 토양에서 어떻게 나온 말차일까? 이런 것들이죠. 자, 말차 문화라는 거는 그죠? 이분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UN, 미국의 UN 본부에 가서 이렇게 시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일본 나름의 전통적인 말차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영화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말차 젖빈 행다리 하면서 말차 다식 이런 것들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말차를 이용해서 저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가르차 투다 대회 이런 문화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릇도 이렇게 대형 말차를 대형 다환을 만들어서 뭐 500명씩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차선이 이렇게 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긴 대나무에 작은 차선 한 5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3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한국이죠. 일본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죠? 유럽은 그냥 말차가 단순한 음료, 쉽게 마실 수 있는 음료지만 한국이나 그죠? 일본에는 이러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유럽의 틈새 시장이 아닐까. 그 틈새 시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도 왜 하세요? 이렇게 질문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도를 왜 하세요? 그러면요. 근데 일본에서는 또 그걸 암암리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다도를 이제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다도를 공부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생님에게 배운 거를 참고해서 내가 선생님 안 계시더라도 내가 혼자서 차를 원만하게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계셔도 그동안에 배운 것을 내가 그 현장에, 그 계절에, 또 그 맞이한 분들의 어울리도록 어떻게 차를 대접하는가, 이런 거를 쭉 케이스 스터디를 해오는 거죠. 차를 쭉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차를 해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다도를 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밖에 안 돼요. 다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그러세요. 횟수로 하면 얼마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꾸 이제 다구차에 주변에 한 30년밖에 안 돼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다도를 수련하는 것이다. 나를 닦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도를 하는 거죠. 행다, 그거는 다도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본 다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손님에게 차를 베풀고, 그리고 손님은 주인이 베푸는 그 차를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을 꼼꼼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뭐 그게 10분, 20분 또는 5분, 10분이 끝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는 식사를 포함해서 차도 딱 한 잔만이 아니라 차를 진하게 탄 말차 한 잔, 좀 연하게 탄 말차 한 잔, 그리고 차를 마시기에 앞서서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맨 그 앞에는 그 차를 마시기 전에는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풀코스로 차를 대접하는 약 4시간의 풀코스 차자리를 익히고 공부하는 것이 일본 다도에서의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배우는, 공부하는 차자리, 그거는 아래 나와 있는 게이고, 일본어는 게이고고, 우리말은 계고입니다. 원래 계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에는 연습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연습이라는 말이 많이 안 쓰였고요. 어떤 일을, 기술을 또는 학문을 딱 한 번 들어서 깨달았다, 이것하고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내 몸에 익히는 것하고는 다르죠. 내가 선생님에게 얘기를 듣고 이 글은 이런 뜻이야 라는 걸 아는 거하고, 그것을 여러 번 써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익혀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체화가 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사를 궁극적으로 자기가 마스터하는 건데, 그럼 다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실제로 일본의 차자리는 시작해서 주인이 손님을 방 안으로 다실로 맞이해서 차를 대접하는 그 과정 4시간,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 4시간의 풀코스, 그 4시간의 풀코스는 이렇게 4시간이 나뉘어져요. 전반과 중간의 휴식과 후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전반을 이름을 해서 초자, 먼저, 자리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후자라고 해서 후반부가 되는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운데 밖에 나가서 좀 쉬시기도 하고 들어오세요 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손님이 차자리에 들어오면 다짜고짜 차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차자리에 들어오시면 다시라는 족자를 감상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먼저 대접받습니다. 그 식사를 가이세끼, 회석이라고 하고, 그 식사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차리는 음식이 아니라 간촐하게 그저 허기만 면할 정도로, 그러나 보기 좋고 맛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 식사를 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밑불을 넣어놨던 그 숯불이 점점점 불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숯을 첨가하는 거를 손님들 앞에서, 손님이 앉아 있고 여기에 여름에는 풍로를 피우고 겨울에는 화덕, 즉 로를 놓는데, 그 불 피운 자리에 숯을 첨가하는 걸 손님들이 같이 숯 놓는 과정을 즐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숯 다루기라고 과자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까지가 전반이 끝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일단 밖에 나가서 좀 쉬시고 주인은 다실 안에 있던 걸어놨던 족자를 떼어내고 족자 그 자리에 꽃꽂이를 이때 꽃꽂이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쉬고 다시 다실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은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먼저 꽃꽂이를 감상을 합니다. 다실에 해놓은 꽃꽂이를 감상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4시간의 불코스에서 이때 차를 실제 마시게 되는 거는 한 2시간 내지 2시간 20분쯤 경과된 상황에서 차를 마시는데 차를 마시고 아까 과자를 먹었죠. 그리고 경과한 다음에 농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수술 한 번 더 보충하고 과자를 한 번 더 먹고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때 차를 정식으로 하는 다사에서는 차를 2잔을 마시게 되는데 먼저 마시는 차는 같은 차라도 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하는 것을 농차, 고이차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말차의 고이차, 말차의 진한 차, 그리고 말차의 연한 차를 우수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수차, 차를 2잔 마시는데 진하게, 연하게. 근데 여기 진하게, 연하게 똑같은 걸 2잔 대주는 게 아니라 원료는 같지요. 그냥 미술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의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품이나 덕, 또 그 글의 내용 이런 거를 감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족자를 감상한다는 것은 하나의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족자를 통해서 족자를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족자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주인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또 그럼 물어보면 주인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말차를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말차를 대접받는데 말차 중에서 말차는 진한 것, 연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요. 농차는 거품이 없어요. 진하게 어제 여러 발표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차를 거품을 내지 않고 연고 상태가 되는 젤리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걸쭉하게 타는 차. 이 차는 좀 더 무게가 있다. 그리고 이 차는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차와는 다르게 좀 가루가 덜 들어가 거품을 많이 나게 한 그 차가 박차가 되는데 이 차와 박차를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농차는 그릇도 다른 걸 써야 돼요. 일본 다도 역사가 쭉 축적되어 오는 동안에 말차 중에 농차는 이런 그릇이 어울려, 박차는 이런 그릇이 어울려라는 그 어떤 공통적인 인식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차, 진한 차를 탈 때는 라크다완, 고라이다완, 가라츠다완, 하기다완, 세토다완 이런 식으로 좀 묵직한 역사적으로도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그 다완을 볼 때 마음이 좀 가라앉는 느낌의 찻잔 이런 것이 농차잔으로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표준적인 찻잔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크다완이라든지요. 여기에 초록색 차가 담기면 그 초록과 검정의 조화가 아름답다,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런 또 미의식이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간 이도다완이죠. 이도다완이 기자의문 다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다완인데 이런 식의 다완이 농차에는 어울린다. 이건 곡기라고 하는 다완이 됩니다. 그리고 덴목, 천목 다완 이런 것도 농차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완은요 형태상으로는 그 라크 다완 비슷한데 모양은 위에가 이렇게 하얀색, 아래가 좀 짙은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 그래서 이건 이 다완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후지산 할 때 후지예요. 이 다완의 이름이. 왜 후지? 이게 후지산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죠? 근데 그게 그런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도 보충하고 물을 다시 끓이고 해가지고 이제 연한 차, 박차를 마시게 되는데 그 박차를 마시기 전에 과자를 한 번 더 먹어요. 차를
그냥 차만 뻘꺽 마시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기 전에 입안을 살짝 달콤하게 하면 차 맛이 더 좋다. 그리고 어른들도 달콤한 과자는 난 단 게 싫어, 뭐 당뇨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 큰 어른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으면서 그 쾌감이 상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도 단 거 좋아해요. 보통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이제 손님들에게 차가 돌았어요. 그 차가 돌면 중요한 건데요. 지금 두 번째 손님이 찻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근데 첫 번째 손님이 이미 이번 독거노마 쪽에 앉은 손님이 제일 큰 손님이에요. 그래서 큰 손님을 정객, 두 번째 손님을 차객, 세 번째 손님을 말객 또는 삼객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면 또 이름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정객이 차를 마시고 그 잔을, 이 말차는요, 아까 농차, 박차 있다고 했는데 농차는, 진하게 탄 차는 차 한 잔을 타서 손님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같은 잔을 돌려가면서 나누어 마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불교에서 불교 의식용으로 차를 마실 때 큰 다완의 차를 만들어서 그 찻잔을 여러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또는 15명이 그 잔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는 것이 하나의 이 좌중을 단결시키는, 이 좌중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세레모니다. 차 한 잔을 우리가 공유했다는 것에 느끼는 일체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찻잔에 차를 많이 타서 그 손님들이 조금씩 마시더라도 돌아가면서 마시게 하는 것, 그걸 돌 회자에 마실 음자해 가지고 마와시놈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세레모니를 찻자리에도 실현하는 거예요. 그 찻자리에 손님들이 같은 잔 하나로 농차는 돌아가면서 마시고, 그리고 첫째 손님이 정객이 차를 마신 다음에 꼭 해야 될 말이 주인에게 지금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말이요. 제가 방금 전에 마셨던 이 다완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완에는 주인은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 다완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주인이, 물론 이 다완이 너무 유명한 다완에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을 그냥 쓰면 되고, 또 이 계절에 맞게 자기가 이름을 새로 지어 넣어도 돼요. 두 번째 찻잔은 이렇게 거품이 가득한 찻잔이에요. 농차, 진하게 탄 차에 비해서 가루를 조금 넣고 물을 거기에다가는 좀 많은 양을 넣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격불하면 거품이 나는. 근데 그 거품도 또 유파에 따라 다른데, 전 쭉 그 일본 다도에서도 우라센케라는 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라센케에서는 같은 형제 집안인데도 형네 집안인 오모테센케에서는 거품이 가득하면 운치가 없다, 꽉 차버려서 여유가 없어 보여. 그래서 거품이 일부만 이렇게 또는 일부만 이렇게 또는 가운데 점점 이렇게 거품이 나는 것이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파에 따라서 거품이 달라요. 전혀 좀 패턴이 다르죠. 그래서 박차에 어울리는 다완은 가볍게 느껴지는 것, 즐겁게 느껴지는 것, 밝은 것, 그리고 다완의 두께가 좀 얄팍한 것,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되게 합니다. 농차와 박차로 나뉜다. 그리고 말차와 박차로 나뉘고, 먼저 대접하는 것이 고이차, 음의 세계, 음의 분위기, 그리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잘 마시고, 이 고이차를 마실 때는 손님들이 이야기를 자제를 해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제를 하고 긴장을 합니다. 긴장감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박차, 우차를 마실 때는 이야기도 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몸도 좀 유연하게 놀리기도 하고 하면서 음의 세계, 양의 세계, 같은 재료로 만든 차라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다르게 느끼게 가공함으로써 거기서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접받았다라는
손님으로서의 만족감 이런 걸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왕성한 자문화 발전 시기였던 고려시대의 가루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요, 첫 번째 고려시대 문화의 특징, 두 번째 고려시대의 자문화, 세 번째 고려시대에는 어떤 다구가 있었는지를 보고, 네 번째는 신축 달해연 요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문화는 중앙에서 통일된 어떤 문화가 각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경쟁 관계에 있는 각 지방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독특한 문화들이 혼합되어서 창출된 아주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차는 생활 속에서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고 생활 공간과 엄다 공간의 구분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이 바로 엄다 공간이 되고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엄다 문화가 특수한 도나 예의 까다로운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한가롭고 여유 있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자문화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태조 왕건이 집권한 후로부터 바로 불교를 순상하는 숭불 정책을 하게 됩니다. 정월에는 연등회를 하고 감사합니다. 11월에는 팔관회 같은 것을 열었는데 이때는 군신이 같이 모여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같이 음주가무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행사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되었고 차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차를 전담하는 다방이라는 기관이 있었고요. 이 다방은 조정에서 행하는 다례를 주관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 다방에 다군사라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디로 행차할 때는 차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지고 메고 왕을 따라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다군사들한테는 군역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민들에게까지 이 차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다점이나 다소가 생기게 되었다. 다점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방이나 카페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도 많이 봤지만 투다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고려의 4대 임금인 광종 같은 분은 왕실의 제례라든지 행사에 직접 차를 갈았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품목들이 오갔는데 그 중에는 아주 귀한 황실에 공납되던 북원산의 연고차인 용봉단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차의 이름은 소봉입니다. 짝을 소자, 봉황할 때 봉자, 그래서 소봉. 옆에 있는 용 그림이 있는 차의 이름은 장수옥규라는 차입니다. 근데 이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송나라 때 웅번이라는 사람이 쓴 선화 북원 공다록 거기에 이 차 이름이 38개가 쭉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 은국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쓴 책에는 이름은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들이 이 38개의 그림을 전부 다 만들어서 보충을 했다. 예,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주를 보려고 하면 이 백률사 서루에 가면 경주를 가장 잘 볼 수 있다.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백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불교가 봉인될 때 이자돈이 순교를 하죠. 그때 이자돈의 목을 쳤을 때 하얀 피가 몇 척을 올라가고 목은 남산에 떨어졌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자돈의 목이 떨어진 장소라고 추정하는 곳이 백률사입니다. 근데 이쪽에 고려시대에 정지상이라고 하는 고려의 12대 시인 안에 들어가는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이 경주에 놀러 왔다가 여기서는 지금 민자천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 현재는 알천, 동천 뭐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어떤 다구가 있었는지 앞의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지만 그 송나라 때 심한도인이 쓰고 그린 다구 도장이라는 곳에서 역시 이 그림도 거기서 뽑아냈습니다. 다연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을 가는 약연처럼 생겼는데 연고자를 부술 때 많이 썼다. 그 고세에 보면은 은으로 만든 것이 가장 좋고 수철로 만든 게 품질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덩어리 차기 때문에 그냥 갈면 잘 안 갈려서 좀 이렇게 빠따시피 해가지고 가는데 그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나, 맷돌이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부산 분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연과 다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떡자를 가루를 낼 때 썼습니다. 원통경에 돌이나 쇠로 만들고 드물게는 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가 있는데 우리가 다신전 같은 걸 공부를 해보면 이 시대에는 차를 부수고 갈고 그 다음에 채로 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루를 더욱 곱게 해서 유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할 때 쓰려고 채가 필요했다. 근데 이 채를 만들 때 보면은 비단으로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비단은 중국의 촉지방, 지금 현재 사천성 이쪽에서 나오는 촉지방에서 생산되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비단을 갖다가 끓는 물에 넣어서 곱게 빨아서 그냥 덮어 씌웠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디서 생산되는 비단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다 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이 다른 그림에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자를 칠 때 쓰는 작은 채 있잖아요. 그런 모양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용도가 그렇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풍로는 요거는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우리 집 마당에도 할 수 있고 상가들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크기만큼 만들어서 분노로 썼다, 불을 피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땅한 그림을 못 찾아서 송나라 때 유명한 그림 중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치 있는데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구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병도 나오고 돌솥도 나오고 그리고 벽돌화로
노구솥, 그 다음에 차상자, 뭐 오지사발, 꽃사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고려 시대에 뭐 언제 세발소치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은으로 만드는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그냥 쇠로 만든 고려 시대의 솥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는 천목가 아닌데 토 천목이지, 토끼 털처럼 무늬가 있는 토 천목. 그 시절에는 톡이나 짝이나 옥이나 수정이나 또 보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잔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 이런 것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숟가락이 나오는데 청동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숟가락을 만들어서 꼬리를 달든지 아니면 요 입술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이 구멍이 난 것도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 그냥 병을 이렇게 보면은 병은 처음에는 쇠로 만들어 가지고 솥 대신에 불에 얹어서 물을 끓인 예도 있지만 대부분 정병은 거의 나중에는 물만 담는 전용으로 쓰였습니다. 물 담는 전용으로. 그리고 불교 의식용으로도 많이 쓰였고 이 독특한 정병의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요거는 귀인가 국관 그 다음에 관사와 민가에서 모두 사용되었고 매병 사용이 많았다. 매병은 위에 부리 부분이 좀 짧고 어깨가 매가 앉아있는 모양처럼 요렇게 생긴 모양을 매병이라고 하는데 매와 닮았다고 해서 매병 또는 매화가 발견될 당시에 매화가 꽂혀 있어서 매병이라 했다. 그런 뭐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병은 나중에는 오로지 물만 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수건이 나오는데 이 자수건은 말 그대로 바구니나 따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이 그림은 심학노인의 다구도잔에 나오는 박은 그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삭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 상보, 그렇게 할 수 있고 독이 향로가 있는데 지금 비색의 산예 출향은 가장 정교하다. 이렇게 서경의 고려 도경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비색이라는 것은 비치색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요. 산예는 옛날에 사자를 표현할 때 산예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다 보면 무용의 팽주가 차를 우리는 장면이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따서 실제로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수제천이라는 우리나라 궁중음악인 악인데 이 수제천이라는 음악은 우리나라의 악악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악악 중에 대표적인 곡입니다. 원래 이름은 정읍이고요. 정읍사라는 백제가요가 있는데 그 정읍가를 부를 때 박주곡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지금 목자자가 붉은 소반에 그릇 담아가지고 붉은 도자기를 씌워서 끌고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차를 마시기 전에 손님들께 단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님들도 아주 이쁜 꽃을 머리에 꽂고 계시는데 저 꽃을 참
전혀 짠짜 써서 장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이 음악은 향당 교주라는 음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한과 당한이 번갈아서 교대로 연주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궁중에서 연회가 연주할 때는 처용부의 반주곡으로 쓰인 것이 향당 교주입니다. 이 처용부를 보면은 이 의미가 벽사 진동입니다. 벽사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만, 경상스러운 기운만 오도록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 복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처용이 쓰고 있는 관모 있죠. 관모 위에 뭐가 삐죽삐죽 달려 있잖아요. 가운데에 복숭아가 7개 있습니다. 복숭아가 옛날부터 책상에는 복숭아 안 쓰잖아요. 귀신을 물리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7개를 가운데에 만들어서 달고 양쪽 옆으로 모란을 2개를 달았습니다. 차를 올리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차를 올릴 때 은으로 연잎 모양을 만들어서 찻잔을 듣고 갔다라는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붉은 홍사근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단술 그릇을 내린 자리에 찻잔을 올려드리고 지금 다시 그릇에 뚜껑을 열어드렸습니다. 네, 저희 오늘 6강이에요. 한중일 말차 가공법에 의한 특성에 대해서 말차가 어떻게 가공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 우리 정 교수님은 차인연합회 부회장님이시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명칭이 길어요. UN, UTU 세계 차연합회 회장님이세요. WTU. 네. 그냥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게 앞선 강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한 가지만 해도 오늘 뭐 한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약해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내가 맡은 이번 강좌 제목은 한중일 말차 가공법에 의한 특성.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일본 말차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말차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지만 중국의 말차는, 말차의 종주국이겠던 말차는 어떤 차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분류를 한번 볼까요? 말차는 일단 건차에 속한다. 우리가 차를 마실 적에 대부분의 차들이 전부 다 건조되어 있는 건차고, 그 다음에 습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젖어 있는 차, 습차가 있는데, 말차는 건차에 속하고, 그리고 기본 차류인 6대 차류 중에서 녹차에 속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산화도 발효도 안 된 그런 차다. 그리고 그거를 기본 차류를 재가공한, 다시 말해서 녹차를 다시 재가공한, 뭔가요? 가루를 내는 거죠. 가루를 내 가지고 말차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분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런 녹차 형태다. 말차는 외형이 뭐 분말형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주요 선지는 일본 교토 우지라는 데죠. 뭐 여러분 우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치, 시즈오카, 후쿠오카, 시가 이런 데 쪽에서 주요 생산지입니다. 그 이외에도 생산은 합니다만은 여기가 주요 생산지고, 주요 품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육종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나무가 육종 하나 하려면 50년 내지 70년 정도 걸립니다. 무엇이냐? 일본은 거의 녹차이기 때문에
카테킨 함량이 극대로 작아지는, 카테킨 중에서도 에스테르카테킨, EGCG 함량이 극도로 작아지는, 쓰고 떫은 건 작아지고 대신 아미노산 함량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차나무들로 계속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우리가 여러분 그 중국의 안길백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그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참 맛있거든요. 왜냐하면 카테킨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이 많은 차들을 계속 지금 생산해내고 있다. 말차는 연차를 원료로 해서 재가공한 차다. 그리고 연차는 다른 차들과 다른 거 뭐냐면 햇빛 가리기를 한다는 거죠. 햇빛 가리기를 해서 그 차입으로 차를 가공한다. 어떻게 가공하느냐? 맨 먼저 증열을 한다. 차입을 따서. 증열이라는 건 살청입니다. 증기로 살청하는 거를 증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냥 살청이라 그러지만 일본에서는 증열이라 합니다. 그래서 증열을 하고 나면 증기로 찌기 때문에 차입의 온도만 높은 게 아니라 찻잎에 수분도 많이 묻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 색깔 좋은 차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과 건조의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본의 차 만드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맷돌 연차입니다. 연차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차강 재배를 합니다. 차강 재배. 그 차강 재배를 해가지고 유념 없이 건조시킨다는 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분을 제거하고 근데 이 수분을 제거하는 게요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일반 차들은 유념을 하면은 찻잎에 상처기가 나서 건조시킬 적에 거기가 잘 날아갑니다. 그 속에 있는 수분이. 근데 얘는 유념을 안 하기 때문에 수분을 그냥 날리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주 정밀한 공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수분을 줄이고 난 뒤에 정상적인 차입과 비정상적인 차입을 일단 나릅니다. 가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앙맥과 연맥 사이에 있는 육질, 그거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 먹는 각 제다해서의 최고 등급의 차가 되는 겁니다. 육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창 한 2기 정도 됐을 적에 주로 천물차로 합니다. 일본은 천물차를 뭐라 그러죠? 1번 차라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놔줍니다. 우리나라는 천물, 두물, 세물. 중국은 춘차, 하차, 추차, 동차 이렇게 나누죠. 우리 여러분들 다질링 차 같은 이제 퍼스트 플러시, 세컨드 플러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손채하는 거는 차나무가 딱 다운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좀 슬쩍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증열, 아까 얘기했던 증기로 살청하는 겁니다. 차입을 증기로. 덮는 거 아닙니다. 증기로 살청하는데 망동해정 증열기라는 건 뭐냐면 이 찜기를 고루되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찻잎이 들어가면 증기랑 같이 들어가서 막 섞이는 겁니다. 증기에서 쪄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갔는데 옥럽을 하면 더 짧게 합니다. 왜? 색상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 살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게 예를 들어서 80에서 85도 정도의 온도가 닿아야 효소가 억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짧으면은 살청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양의 수증기를 투입시킨다. 짧게 많은 양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찻잎이 80에서 85도 정도 돼서 효소를 억제시키게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선명한 짙은 녹색의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찌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차 보통 만들 적에 녹차를 살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념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청에서 떨어지는 차입이 앞서 말한 것처럼 온도도 높고, 온도가 높으면 차 색깔 변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수분이 겉으로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수분 때문에 차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일본 사람들이 가야나 안동이라고 불리는 산차 냉각기라는 바람의 차입을 날려서 아까 킥이란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발전돼서 기계로 만들어지는 그런 데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살청하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글로 들어가서 바람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 사진이 좀 복잡한데 내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살청하고 나면 그 화살 표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게 저 오른쪽 밑을 보면 차입이 올라가서 저 망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밑에 바람이 불어서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몇 단계를 거쳐서 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이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저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떨어지고 할 적에 떨어지면 밑에서 이게 참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네요. 내가 이거 내 거로 좀 바꿔줄려? 이보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떨어지면 바로 옆으로 이동되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다시 또 옆 칸으로 가가서 또 바람이 불고 해서 서너 번, 네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식히고 수분 또 날려보낸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연차를 이제 일본 다도에서 주차인 말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올려라 그랬으니까 가는 겁니다. 곱게 가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가는 기술이 똑같은 기계를 한국에서 가져와도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차나무 품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포함되지만 그 입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은 아마 말차 만드는 데 가면은 이렇게 말차를 가는 데를 보여주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여주진 않지만 가면은 맷돌이 기계로 돌아가는 거는 보이는데 그 밑에 갈아져 있을 겁니다. 항상 불 꺼져 있고요. 말차가 그렇게 예민합니다. 말차를 가를 적에 습도, 온도, 빛 이런 것들과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색깔 변할 거 아닙니까? 전기불도 그렇습니다. 전기불도 다 끕니다.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낮추고 온도도 낮추고 해서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부분을 안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차는 연차를 만들지 않고 증제 옥록차라는 차를 만들어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가고 지금 내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 차는 연차입니다. 맨 왼쪽은.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증제차입니다. 전차. 그리고 얘는 뭐냐면 증제 옥록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증제 옥록차. 얘를 갈아서 만들어 주니까 줄기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뺄게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센 차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더 끄는 기계입니다. 저게 더 끝맛이 나오게 요거를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차들이 있냐면 차강 재배로 연차를 만드는 차가 일부 생산이 된다. 고급차가 이렇게 차강을 해서 고급차가 나온다. 보성 지역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급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저게 아까 얘기했던 비즈밀이라는 겁니다. 비즈밀이 차하고 구슬하고 돌아가면서 부서뜨려 가지고 만들어지는 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노지에서 그냥 자란 잎을 짜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저급의 말차죠. 그러니까 저급의 말차도 있고 중급의 말차도 있고 고급의 말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게. 그런데 네? 그래, 내가 5분만 더 하자. 뭐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목숨 거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최고급의 차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중국의 말차는 생산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공장 하나가 1000톤을 생산합니다. 1년에 1000톤을 생산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말차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유럽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차나무 수정부터 신경 써가지고 피복 재배하고 연차를 만들고 있는데
맷돌을 내서 최고급의 차가 나온다. 그리고 일부 그냥 고급차도 나온다. 근데 한국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급, 중급, 저급이 나오는데 최고급의 차는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리고 중국도 그렇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차의 성분 활용 및 세계적인 추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말차의 성분, 말차의 활용과 세계적인 추이입니다. 성분에서 일단 이제 말차류의 간능검사와 말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맛이 해당이 됩니다. 먹는 차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차에서는 우려서 향기를 중요시 여기는데 말차는 이제 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일본 말차를 선호를 하십니다. 일본 말차 선호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일단 맛이 떨지 않고 서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조금 우리가 지금처럼 말차가 뜨기 전에 제가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말차라고 맛을 보았는데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이게 일본 게 아니냐 했는데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앞으로 참 괜찮겠다 싶어서 일본 말차하고 비교해서 성분 분석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제주 중급과 해남, 제주 고급, 일본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단맛과 구수한 맛에서 일본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선맛과 떫은 맛 역시 제일 점수가 낮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감칠맛도 일본이 높습니다. 근데 제주 중급의 경우에 선맛과 떫은 맛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주 고급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은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예, 제주 고급의 선맛과 떫은 맛도 많이 줄었고, 예, 감칠맛이나 단맛, 구수한 맛도 그래도 뭐 중간을 넘고 있습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터, 에피카테킨 갈레이터 이런 식으로 아래 두 개는 에스터형으로 중합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유리 상태로 있는 것인데 거기서 함량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일본산 녹차에서 카테킨의 함량이 어떻습니까? 제주 중급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자, 카테킨 함량이 별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차의 갖는 특성 중 향미와 카테킨의 상관관계는 기호도 검사에서 맛에 관한 점수가 일본산 제주 고급, 해남산 제주 중급의 순수로 나타났고 묘사법에도 달콤함이나 구수한 맛, 감칠맛에 관한 점수가 역시 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갖는검사에서 맛과 카테킨의 함량은 반비례하였습니다. 사실은 실험 전에 다 제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실험 전에 다 추측을 하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것은 추측한 것하고 반대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예인데 머루우주를 실험을 했는데 머루우주는 이제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하고 컨트롤일 때 하고 머루를 넣었을 때 머루의 함량을 많이 넣으면 향기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실험에서 딱 보니까 반대였습니다. 머루를 넣었을 때 더 향기가 작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와. 그래서 그건 이제 보통 논문을 쓸 때 고찰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고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식품 처음에 이거는 식품으로 하고 식품으로 하지 않고 할 때 1차 기능은 영양성이고 2차 기능은 기호도입니다.
기호도. 1차에는 안전성도 들어갑니다. 독이 없어야 되고. 2차에는 영양성. 이제 3차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기능성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어떻고, 우유를 마시면 잠이 오고, 칼슘이 있고, 이런 거 기능성.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를 우려서, 뜨거운 물로 우려서 마실 때는 수용성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질이라든지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도 다 수용성일 때는 우리가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가정시간 때, 고등학교 때 가정시간 때 열심히 배워도 생활에 실천할 때는 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당근 주스, 사과 주스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당근은 지용성이라서 뭐 약간 볶아주는 게 제일 좋고, 그것도 싫으면 그래도 데치는 게 좋습니다. 당근은. 사과가 몸에 좋다는 것은 비타민 수용 짜가지고 액을 마시는 거 크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비타민C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덕지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든지 이런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다 배웠지만은 실제로 생활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좀 따로 이렇게 씹어 먹어. 아무 수용성이만 마시게 되거나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안동강고등어가 다 차물을 한번 거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샤브샤브 같은 거 할 때도 찬물에 하면은 지질 감소를 많이 시킵니다. 소세지 비린내 같은 거를 좀 제거가 많이 됩니다. 고기는 수육이나 샤브샤브 이렇게 섭취하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막 불고기 태우고 한 거는 어쩌다가 드시고. 맛은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금지는 못하고요. 저 밑에 있는 게 쑥떡이 아니고 차인절미입니다. 한식을 하게 되면 우유 섭취가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좀 젊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젊을 때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 같은 거.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됩니다. 우유를. 그런데 여기서 차에 칼슘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에 칼슘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뼈째 먹는 생선에 살살 뿌려주면은 뼈가 조금 연하게 돼서 뭐 섭취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밀크가 없으면 차를 못 마실 정도인데 그 이유는 뭐 떫은 맛도 없애고 다 있는데 칼슘 섭취에 우유가 좋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말차 라떼가 굉장히 여러 군데 가면은 말차 라떼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34년 6개월 식품영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지금 튜토리얼이라는 걸 소규모 차 교육장입니다.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년만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5년 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건 제가 과일로 만들어가 계절마다 과일을 사용을 합니다. 계절마다 과일을 사용해가지고 웰컴 티로 홍차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홍차하고 과일하고 이건 6월 달에 방문하셔서 오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먼 데서 오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가을에 도토리묵이 있을 때 제가 말차 막걸리 차 마시러 갔더만 술 주더라 하면 곤란하시고 진짜 작습니다. 그게 잔이 되게 작은데 말차를 좀 격불해가지고 금정 막걸리가 유명해서 그래서 조금
그를 띄웁니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도토리묵하고 개인 진짜 술안주가 좀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엌에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술부터 마시고 차를 마시겠느냐,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겠느냐. 이론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게 술 깨는데 좋죠. 근데 아주 작은 잔입니다. 아주 작은 잔인데 더 달라고 합니다.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토 우지는 많이 다녀왔을 건데 저도 마침 이번에 이거를 PPT를 만들 때 재료를 어디서 구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카메라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폰에 카메라 말고 폰에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접사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랑드시하고 다 우지에서 디저트. 그래서 좀 보기는 저는 용기가 다르지만은 일본의 팥빙수 같은 거 좀 파르페라고 합니다. 파르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빙가의 일종의 뭐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걸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그다음에 만두, 라면 같은 데도 많이 넣고 있고, 말차 티라미슈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출처를 좀 제가 제 것이 아닐 때는 약간 인용을 할 때는 좀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블로그, 핸드메이커라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SNS상의 유명 셀러브리티에 의해서 말차를 유행을 시킨다. 이렇게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리거나 들고 다니거나 하면 저게 뭘까 싶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말차 라테를 사용해서 조금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젤리에 안에 이제 설탕 장식 구슬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식품을 전공한 사람이 돼서 이런 거 가공된 거 이런 건 별로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약간 모양 낼 정도로. 송 대표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 여행하시는 분이 스타벅스가 1971년 만들어져서 1호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은 했지만 거기 앉아서 마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스타벅스 역사를 나타내는 샵에 기념품을 산답니다. 그래가 줄을 서가지고 있답니다. 그때는 그 기념품이 여기 있는 것은 좀 갈색 계통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게 1호점에서 과거를 회상했다면 이번에는 미래를 체험할 시간이다 해가지고 리저브 커피라는 말을 합니다. 리저브 커피. 자기들이 좋은 커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로스팅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계의 6개국에서 세계에 참 6개가 있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도쿄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3위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3위가 됐습니다. 매장 수가. 미국 스타벅스에서 찍은 것인데 프라푸치노 한 번 더. 프라페와 카푸치노의 혼합으로서 스트라토라는 말은 이태리어로 레이어, 층을 이룬다. 거품하고 이렇게 층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 말차 라떼 미국 스타벅스에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차 역사를 배우면 네덜란드가 동양의 차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1602년에 동인도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헤이거에 이 말차라고 있는데 거기 100% 유기농 말차를 저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거를 쓴다. 아직까지 일본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